안녕하세요, 김동완 세무사입니다. 감독님, 우리가 집을 살 때 혹시 집값 말고 다른 비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중개수수료. 그렇죠. 중개수수료 들어가고 이사비 들어가고 혹시 세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요, 세금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집값만 생각을 하시고 이 취득세를 빠뜨리는 경우들을 종종 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좀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 취득세에 대한 감면인데요. 우리가 집 살 때 취득세 분명히 작지가 않거든요.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런 취득세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바로 이 법의 명칭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인데요. 사실 모르셨다면 지금 알면 되고, 지금에서야 과거에 취득세를 더 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세법이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 최신 세법 개정 사항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준수해야 내가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감면받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차후에 이제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건지, 이 상세 요건과 애매한 상황에 대한 자주 묻는 Q&A까지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요건인데요. 이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해야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주택자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겠죠. 그리고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감면에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억짜리 집을 구매하면 취득세가 약 660만 원 정도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200만 원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니까 3분의 1 정도 되니 뭐 작지는 않죠. 만약 200만 원보다 취득세가 작다면 전액을 공제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이라면 대부분 2030이 12억 원 미만의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분들이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세금 감면에는 책임이 따르고 사후관리가 따릅니다. 즉, 지켜야 할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못하면 추후 관할 지자체에서 감면액 전액과 더불어서 가산세까지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추징을 당하시는 분들 은근히 자주 찾아오세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면은 이 실거주자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요건은 사실 대부분 까먹지 않고 잘 지키십니다. 두 번째, 전입일로부터 3년간 실거주하지 않거나 실거주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를 놓는 경우 추징 대상입니다. 두 번째에서 많이 깨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3년이라는 기간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전입을 잠깐 빼야 했다? 바로 고지서 날아옵니다.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을 추징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강제 사항이다 보니까 예외 사유를 둬야겠죠. 그래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취득일이라는 것은 부동산 매매 잔금일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잔금일로부터 3개월, 잔금일로부터 3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주 하는 질문을 좀 볼까요? 제가 집을 샀는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서 3개월 내에 전입신고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저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나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이 경우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차인이 퇴거하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이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물건을 보실 때 동일한 컨디션이라면 임대차가 1년 미만 남은 집을 구매하시는 것도 감면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입은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신고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전입신고는 제가 안 했는데 실제로 거주했던 증빙들을 입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세심판원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해당 취득세 감면을 배제했습니다.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실지를 입증해도 구제받기가 어렵겠습니다. 단독명의로 취득한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도 3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한 걸로 봐서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추징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배우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혼 상태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고 3개월 내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추징 사유가 되나요? 이 과세관청에서는 취득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혼인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추가 취득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이 계시다면 관할구청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니까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